안녕하세요. 전봉선무사입니다. 오늘은 생산직 구조조정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파산하는 기업도 있고, 또 개인 가게들도 많이 망하는 것을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가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할 때는 계속 이런 어려운 시기도 잘 버틸 수 있지만, 경쟁력이 없는 그러한 제품을 생산한다든지, 아니면 그 수요가 급감해가지고 인건비를 해야 될 때에는 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그 회사도 살아야 되지만 또 근로자도 또 재취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간 동안 어느 정도 그 자금이나 또 어떤 그 국가적인 어떤 그 실업급여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조정을 이렇게 할 때에는 회사 입장에서도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 해야 된다. 또 근로자 입장에서도 스스로 그 회사만 믿을 게 아니고 어떤 지급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그 구조조정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노무사 하면서 그 몇 년 전에 그 구조조정한 그 자동차 부품회사 사례를 가지고 그 구조조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조정은 근로기준법 24조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는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런 기본적으로 긴박한 이유가 있어야지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그러한 해고를 할 경우에, 그런 경영상 해고를 할 경우에는 그 사용자는 그 해고피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 대상자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고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된다.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자 대표에게 50일 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된다. 이러한 네 가지를 충족해야지만이 이 정리해고가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해고를 해고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런 해고 회피 노력이나 그 대상자 선정을 근로자 대표하고 최대한 맞춰가지고 서로 정리해고되는 사람은 최소한으로 이렇게 해야지 법적 리스크도 제거할 수 있고, 또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어떤 우리 회사는 정리해고보다는 이렇게 공고사직으로 좀 어느 정도 충분히 보상을 주고 내보낸다, 이런 게 인식이 있으면은 근로자도 더 큰 충성을 할 수 있고, 또 회사에 대해서 항상 어떤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맡았던 이 생산직 구조조정 사례는 그 경기도에 있는 그 자동차 부품 회사에 있는데, 그 오랫동안 그 경쟁력이 없는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계속 그 적자가 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어떤 미국의 어떤 원 투자 회사가 미국 회사고 한국에서는 자회사로 있는데, 새로운 기술 접목하지 않아 가지고 계속 그 회사가 적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 입장에서도 지금 직원이 250명이 있는데 여기서 30% 정도 줄이지 않으면은 그 회사 경영이 어려울 것 같다 해가지고 회사에서 그 본사에서 그런 결정을 했고, 어떤 한국 지사에다가 그 구조조정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가 가능하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저한테 와서 구조조정을 맡겼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던 게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하자. 그래서 5개월을 뒀고, 그 5개월 동안 해고 회피 노력과 해고 대상자 선정, 이걸 노동조합의 어떤 그 가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협의를 했고, 그런 와중에 해고 회피 노력 차원에서 어떤 ERP, 그러니까 희망퇴직 제도를 이것을 발표를 했고, 가급적 노동조합도 끌어들이기 위해서 협상을 통해서 최대한 합의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럴 때
사실 희망퇴직 제도는 그러니까 근로자 대표인 그 노동조합과 합의하는 게 아니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결정을 했고, 그래서 원래 처음에 그 노동조합에서는 2년치를 요구를 했지만 회사에서는 좀 경기가 어렵고 또 회사의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6개월을 얘기를 했는데 그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8개월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개월치 임금으로 조정을 했고, 그리고 하여튼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사무직 같은 경우는 그 한 10명 정도 신청을 했고, 근데 현장에서는 아무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자율적인 희망퇴직까지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해고 대상자를 선정을 노동조합하고 이렇게 고려를 했는데, 우선은 그 단체 협약에 입사 역순을 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입사 역순을 하게 되면은 인건비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그는 수용할 수 없고, 그래서 그 노사가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어떤 3년치 인사 고가 또 반영을 하고, 또 그 입사 역순 그걸로 하고, 또 어떤 그 외에 다른 요소 이렇게 해서 점수제로 해서 가급적 회사가 원하는 그런 대상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조합도 크게 반대하지 않았고, 그래서 해고에 앞서서 그 대상자들한테 통보를 어떤 사전에 권고사직을 권유를 했고, 그러니까 희망퇴직을 권고를 했는데 다들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그 한 달 정도 해고 예고를 하면서 그 해고 대상자에 대해서 자택 대기를 시켰고, 근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해고 대상자로 통보받은 직원들이 그 노동조합이 회사에 너무 많이 협조를 해서 그랬다 해가지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점거를 하면서 그 불신임 투표를 하자 해서 그 다른 직원들을 선동하면서 불신임 투표를 했는데, 그 불신임 투표가 부결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머지 그 해고 통보를 받은 이 근로자들이 그래도 그 회사가 그 퇴직하기 전에 희망퇴직을 신청하게 되면은 그 정리해고 아닌 희망퇴직으로 그 권고사직을 이렇게 수용하겠다. 그리고 물론 또 실업급여도 받게 해주겠다, 이런 조건으로 계속 그 분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 근로자들은 그 해고 통지를 받은 그 생산직 근로자들은 이를 수용했고, 그렇게 하면서 그 해고가 어떤 정리해고랄까, 이게 다 어떤 정리해고 아닌 다 그 희망퇴직 제도로서 해결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예, 그 자세한 내용은 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